환생검존 제18화 돈과 피. 일부. 피로 산 검, 돈으로 사는 목수. 피 냄새가 아직 손끝에 남아있었다. 혀로의 피였다. 그 거대한 몸이 부두 위에 무너진 지 사흘이 지났건만 내 꿈속에서는 여전히 붉은 파도가 일렁였다. 그 피가 내 손에 스며든 채로 나는 관가의 마루에 서 있었다. 금화의 냄새는 피보다 더 짙었다. 관리는 아무런 표정 없이 주머니를 내밀었다. 혀로 사살, 현상금, 전액 지급. 그의 말은 마치 짐승의 숨결처럼 건조했다. 나는 금화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손에 쥔 순간 알았다. 이건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다. 살과 피의 대가. 강호에서 목숨이 거래되는 차갑고도 현실적인 무게였다. 밖으로 나오자 부두엔 여전히 사람 냄새가 끈적하게 깔려 있었다. 배를 정비하던 상단의 인부들이 내 손을 보고 수군거렸다. 저 아이가 그 혀로를 배웠다더군. 검도 없이 손끝으로? 그들의 말은 바람에 실려 흘러갔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호란 이런 곳이지. 피는 흘리고 돈은 쌓인다. 검은 그 사이에 녹슬어간다. 그때였다. 검혼의 목소리가 내 의식 깊은 곳에서 울렸다. 돈은 검을 녹슬게 하지만 피는 검을 세운다. 그 말에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피와 돈, 둘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그 질문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황혼이 내려앉은 부두 끝에서 상단의 짐꾼들이 금괴 상자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그중 몇 상자는 표행단 벼싱 团의 문장이 찍혀 있었다. 내가 일하던 그곳이었다. 사람들이 떠들었다. 이번에도 흑시장으로 간다더군. 금화의 절반이 피로 변해 돌아온다지.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피와 돈이 같은 흐름으로 강물에 스며드는 광경이 떠올랐다. 그것은 강호의 실체, 내가 복수하려는 세상의 민낯이었다. 그래, 검이 뜻이라면 그 뜻은 더럽혀진 피 속에서 피어나야 한다.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극시장의 문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곳엔 또 다른 피의 냄새가 기다리고 있었다. 2부. 극시장의 거래와 검혼의 시험. 저갈림을 지나자 공기가 변했다. 바람이 썩은 듯 무겁고 흙먼지 사이로 쇳내가 스며 있었다. 산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등불의 색이 붉게 물들었다. 그곳이 흑시장이었다. 비좁은 골목마다 등불이 흔들리고 천막 아래선 무언가가 은밀히 거래되고 있었다. 피 묻은 무기, 독초, 그리고 포박된 사람들.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상품이었다. 사냥감 하나당 금화 5, 비급은 은화 100냥, 독은 추가다. 이건 황실 쪽에서도 눈 감아준다더라. 사람들의 속삭임은 낮았지만 그 안의 탐욕은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천막 사이를 지나며 숨을 눌렀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피, 땀, 그리고 돈의 냄새였다. 그 순간 한 상인이 웃으며 내 앞을 가로막았다. 젊은이, 손끝이 검답구나. 혹시 사람도 사보겠나? 그의 손에는 쇠사슬이 묶인 노인이 끌려 있었다. 눈빛은 이미 죽은 사람의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상인은 금리를 번득이며 말을 이었다. 이자, 사파에 나고 자라네. 살려두면 걸림돌이고 죽이면 돈이 되지. 세상은 이래. 피가 굳기 전에 값이 매겨지지. 나는 그 말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속으로 들려오는 검혼의 목소리. 보았느냐? 돈이 피보다 빠르다. 피는 흘러야 검이 서지만 돈은 쌓일수록 뜻을 무겁게 짓누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시 동안 그 목소리와 내 심장의 박동이 하나로 겹쳤다. 강호의 도란 피의 순환이로다. 돈으로 살고 피로 죽는다. 그 사이에서 검의 돈은 얼마나 흔들리는가. 노인은 내 눈을 보며 낮게 속삭였다. 아이야, 그 검을 어디에 쓸 셈이냐. 그 목소리는 피폐했으나 이상하게 맑았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검은 뜻을 베기 위해 있다. 그 순간 상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뜻으로 배를 채우지 못하지. 그의 말과 동시에 천막 뒤에서 몇 명의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흑시장의 용병이었다. 그들의 눈엔 돈의 냄새가 스며 있었고 손에는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다. 이놈, 장사 방해하네. 피로 갚게 해줘야겠군. 바람이 멎었다. 천막의 등불이 일제히 흔들리며 불꽃을 튀겼다. 그 불빛이 내 손끝에 닿는 순간 검혼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돈의 냄새 속에서 검이 썩지 않으려면 피로 씻어야 한다. 나는 숨을 고르고 손끝을 들었다. 어둠 속에서 피 비린내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3부. 피의 거래. 검의 일격. 사내들이 천막 안으로 몰려들었다. 거친 숨결, 비린 땀 냄새, 그리고 피에 젖은 칼날이 뒤섞였다. 그들의 눈빛엔 사리가 아닌 금어의 욕심이 반짝였다. 돈을 위해 움직이는 검, 그것은 이미 검이 아니었다. 나는 손끝에 힘을 모았다. 피가 굳은 손바닥이 저릿했다. 그때 검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스며들었다. 검을 잡지 않아도 검은 있다. 뜻이 흐르는 곳, 그곳이 칼날이다. 첫 번째 사내가 내게 달려들었다. 그의 칼끝이 내 목을 향해 일직선으로 치솟았다. 나는 숨을 반 박자 늦게 내쉬었다. 그 순간 몸이 스스로 반응했다. 오른발이 앞으로 미끄러지며 허리가 부드럽게 돌아갔다. 손끝이 허공을 찔렀다. 살과 살 사이의 틈을 정확히 꿰뚫었다. 피가 따뜻하게 튀어 얼굴에 닿았다. 사내의 몸이 비틀기도 전에 나는 팔을 비스듬히 꺾었다. 찔러 들어간 손끝을 옆으로 꺾으며 상대의 가슴을 가르듯 미끄러뜨렸다. 피가 허공에 곡선을 그리며 흩날렸다. 한 줄기 붉은 선이 내 눈앞에서 반짝였다. 컥. 사내는 목소리조차 남기지 못한 채 주저앉았다. 두 번째 사내가 뒤쪽에서 뛰어들었다. 그가 들고 있던 도끼의 날이 옆에서 휘몰아쳤다. 바람이 찢어지며 귀를 때렸다. 나는 몸을 낮추었다. 왼발이 뒤로 밀리고 허리가 반원을 그리며 돌아섰다. 그 회전의 중심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내 손이 바람을 갈랐다. 허리의 힘이 어깨를 타고 흘러 손끝으로 뻗었다.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간 그 흐름이 도끼날이 지나가는 바로 그 궤적을 밀어내듯 스쳤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도끼가 비틀려 옆으로 흘러나갔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회전이 멈추지 않은 채 몸이 그대로 돌아가면서 팔이 옆으로 휘둘러졌다. 손끝이 사내의 복부를 스쳤다. 피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그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다. 무너지는 소리, 피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만이 남았다. 남은 두 명이 멈칫하며 서로를 바라봤다. 천막 밖의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우리 얼굴을 비추었다. 피가 내 발밑에서 번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숨을 고르며 발끝을 고정했다. 한 명이 칼을 던졌다. 빛이 내 얼굴을 스쳤다. 나는 허리를 비틀어 옆으로 피했고 손끝이 허공을 훑듯 앞으로 뻗어나갔다. 그 한 동작에 그의 목덜미가 그대로 열렸다. 피가 실처럼 가늘게 뿜어져 나와 어둠 속에 흩어졌다. 남은 마지막 사내가 칼을 쥔 채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달빛에 젖은 내 손끝이 피로 반짝였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그대로 등을 돌렸다. 나는 그를 쫓지 않았다. 그가 남긴 두려움과 피의 냄새만이 천막 안에 남았다. 검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뜻은 서지 않는다. 그러나 피에 젖은 뜻은 오래 서 있지 못한다. 나는 고개를 들어 피 묻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천 위로 번지고 바람이 그 피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강호의 도란 피의 순환이로다. 피로 거래된 목숨 위에서 나는 검으로 숨을 쉰다. 천막 바깥에서 금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딸랑, 딸라. 그 소리는 방금 흘린 피보다 더 차가웠다. 삽, 검온의 경고. 천막의 등불이 하나둘 꺼졌다.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젖은 흙내와 피 비린내가 낮게 섞여 올라왔다. 바닥을 타고 흘러가는 피는 어둠 속에서 가는 실처럼 번져 금화 몇잎이 부딪는 소리를 삼켰다. 내 발목엔 식어가는 온기가 감돌았고 손끝에는 아직도 뜨거운 떨림이 남아 있었다. 오늘 밤 강호의 냄새는 피와 돈이었다. 피의 열은 금의 냄새를 잠시 지운다. 검온의 목소리가 낮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기억해라. 돈은 칼을 녹슬게 하지. 칼이 아니라 그 칼을 쥔 사람을.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녹이 슬면 깎아내리겠습니다. 벗겨내고 또 갈아. 뜸만 남기죠. 갈아낼 살이 남아있을 때의 말이다. 그 말에 등뼈가 식었다. 그렇다면 검이 서 있으려면 내가 먼저 서 있어야 한다. 피는 증명일 뿐 연죄가 아니다. 강호의 돈은 피의 순환. 돈은 그 흐름을 탁하게 만든다. 그러니 나는 맑아져야 한다. 피로 씻되 피에 잠기지 말 것. 검이 나를 쓰기 전에 내가 검을 쥐어야 한다. 나는 피 묻은 손을 옷자락으로 한번 훔쳤다. 숨을 들이마시자 갈비뼈 아래로 싸늘한 바람이 스며 기운이 척추를 따라 곧게 섰다. 발을 반보 미는 순간
발 뒤꿈치가 끊어진 밧줄을 스쳤다. 저쪽 골목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요동했다. 소리가 없었다. 숨이 멎은 자의 발걸음. 어깨부터 늦게 팔꿈치가 뒤따르고 손목이 마지막에 가볍게 틀렸다. 허공을 스친 내 손끝이 어둠의 틈을 가를 때 천으로 감싼 단검 하나가 내 발치에 툭 떨어졌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늘은 시선만 주고 가는가. 말이 끝나자 그림자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남은 것은 젖은 흙 위로 길게 그어진 발자국과 바람에 식어가는 피의 선뿐. 나는 그 선을 건너 골목 끝에 섰다. 내일 또 다른 그림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 나는 더 깊이 숨을 고르고 베리라. 극시장의 등불은 절반이 꺼져 있었다. 젖은 흙길을 따라 피가 수로로 스며들고 금속 냄새와 곰팡내가 겹겹이 내려앉았다. 점막 기둥엔 긁힌 자국이 길게 남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헐거운 깃발이 서걱이며 축 늘어졌다. 나는 발끝으로 붉은 자락을 밀어내며 골목의 가장 깊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소리 없는 발자국, 숨조차 흔들리지 않는 그림자 하나가 내 시야 밖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붙고 있었다. 피가 가라앉으면 뒤늦게 냄새를 맡는 짐승이 온다. 거몬의 목소리가 낮게 번졌다. 짐승이 아니기를. 짐승이라면 2번 베면 된다. 사람이라면 한 번의 틈도 보이지 않겠지. 나는 한 호흡 길게 들이마셨다. 그렇다면 오늘은 틈을 보는 밤이 되겠군. 호흡을 낮추고 발을 숨겨라. 네, 그림자를 너 스스로 지워라. 피는 식어도 시선은 남는다. 금화는 잠들어도 욕망은 깨어있다. 어둠이 길을 닫을 때 검은 길이 된다. 오늘의 칼끝은 피를 닦고 내일의 숨을 벤다. 나는 벽과 벽 사이의 틈으로 몸을 비껴 넣었다. 어깨가 먼저 밀리고 팔꿈치가 늦게 따라 나무결을 스쳤다. 손목이 마지막에 가볍게 틀리자 발 뒤꿈치는 소리를 삼키듯 흙을 눌렀다. 골목 저편 어둠의 가장자리에서 희미한 번뜩임이 깃들었다. 휙 미세한 바람이 귓불을 스치고 천으로 감싼 가느다란 금속이 내 뺨을 스치며 뒤 기둥에 박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바닥에 자갈을 2 손가락으로 집어 올렸다. 어깨의 회전과 함께 가볍게 튕겨보내니 딱 하고 빈 항아리 옆을 치고 튀며 골목 반대편의 함정을 건드렸다. 직후 아무 소리도 없다. 숨을 죽인 자만이 만들 수 있는 정적 보았다. 낮게 속삭이며 오른발을 한치 밀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기운을 아랫배에 눌러 담자 맥동이 잦아들었다. 손끝이 어둠의 틈을 스치자 눈에 보이지 않던 존재가 바람결을 남기고 뒤로 물러섰다. 발끝에 모래가 한 알, 또 한 알 늦게 떨어졌다. 사냥이 아닌 정찰. 오늘은 죽이러 온 발걸음이 아니다. 하늘과의 구름이 갈라지며 칼처럼 긴 달빛이 골목을 가로질렀다. 나는 피 묻은 손을 허리춤에 훑어내리고 조용히 지붕 위로 몸을 올렸다. 기와가 신음하듯 낮게 울렸다. 멀리 같은 속도로 이동하는 그림자 하나가 지붕 너머를 따라 흘렀다. 좋다. 나를 본 자가 있다. 내일은 내가 본 것을 베리라. 나는 호흡을 더 낮추어 밤의 온도와 맞췄다. 바람이 지나가자 지붕 위의 내 그림자가 달빛 속에서 사라졌다. 뒤늦게 골목 깊숙이 묻어둔 단검 하나가 땅에 떨어져 묵직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합도로 삼아 나는 북쪽의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